최근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에서 과잉행동장애 ADHD 인식 및 치료 실태 조사를 발표했는데요. ADHD를 앓고 있는 아이들 중 54%가 치료를 한 번 이상 중단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네, 이들 대부분이 남들의 부담스러운 시선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보다 자세한 내용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 정유숙 이사장 전화 연결됐습니다. 이사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정유숙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최근에 이 ADHD 인식과 치료 실태를 조사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유병률이 한 3 내지 8%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네. 우리나라에서 유병률은 6.5% 정도로 추산이 되고 있는데 6에서 한 18세 인구를 한 700만 정도로 보면은 한 약 45만 명 정도라고 추산이 됩니다. 그런데 심평원 자료에 따르면은 실제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는 한 5만 3천 명 정도로 잠정 환자 대비 10% 전후로 매우 낮은 것을 알 수가 있고, 또한 우리가 그 진료 기록 분석과 부모를 대상으로 한 실태 조사에서 보면 병원 방문까지 이제 어려움이 많고 치료 시작 이후 약물 지속 기간이 12개월 정도로 매우 짧습니다. 네. 또 더군다나 이 중 반 이상에서는 약물 치료를 중단하게 되고, 또 그중 중단했다가 반 정도는 학교 생활 부적응, 성적 저하 등으로 병원을 재방문하는 것을 저희가 조사하였습니다. 네, 저희가 앞서도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 ADHD를 앓고 있는 아이들 중 절반 정도가 치료를 한번 중단한 적이 있다, 이런 내용을 전달해 드렸는데, 지금 이제 치료를 중단했다가 결국에는 학교에 적응 못해서 재방문하는 경우도 많다고 설명해 주셨는데요. 만약에 부모가 임의로 이 ADHD 치료를 중단했을 때는 구체적으로 좀 어떤 문제가 생긴다고 볼 수 있을까요? ADHD는 사실 부주의성, 충동성, 과잉 행동 등의 핵심 증상으로 인해서 정서 행동 문제, 또 친구 관계 어려움, 또 학교 부적응, 학업의 어려움, 더 나아가서 사회적 적응의 어려움까지 생길 수가 있는 신경 발달 질환의 일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근데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오래 앉아 있는 것도 조금 힘들어하고 산만한 게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그래서 부모 입장에서는 아이들이 조금 주의력이 조금 모자라고 과잉 행동을 해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꼭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하는 건가요? 네. 일반적으로 많이 보일 수 있는 양상이긴 한데, 그런데 이런 양상들이 이제 지속적이고 또 여러 가지 자기의 기능을 방해하면서 또 때와 장소에 맞게 행동하거나 어떤 정서 조절하는 것이 안 되는 게 반복이 되면 이건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고 조금 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떤 전문적인 견해를 들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ADHD 진단과 치료는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네. 현재까지 어떻게 발달해 왔고 어떻게 생활해 왔는지 알아보는 병력 청취를 포함한 전문가의 임상 면담이 진단이 가장 중요합니다. 더불어서 이 부모나 교사를 통해서 여러 상황에 대한 평가를 하고 주의력을 포함한 신경 심리 검사를 실시합니다. 또한 필요시에는 뇌기능 검사 등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 치료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가장 효과가 크다고 높은 근거 수준이 밝혀진 것은 약물 치료, 행동 치료, 부모 교육 등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이 ADHD는 좀 다른 질환을 동반하는 경우도 많다고 들었는데요. 구체적으로 좀 어떤 질환들이 동반될 수 있을까요? 네, 사실 ADHD는 단독으로 있는 경우보다 한 4분의 3 정도에서 다른 질환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불안, 우울 등의 정서 문제, 또 행동 문제, 틱장애, 학습장애 등이 흔히 동반되는 질환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예, 불안이나 우울, 학습장애가 동반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셨는데요. 그리고 또 특히 조용한 ADHD가 더 무섭다고 들었는데, 도대체 이 조용한 ADHD가 무엇인지, 또 왜 이런 말이 생긴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많이 볼 수 있는 양상은 이제 과잉 행동과 충동성이 두드러진 경우는 이제 금방 알 수가 있는데, 예. 여기에 비해서 이런 과잉 행동과 충동성은 적으면서 부주의성 증상이 두드러지면 얼핏 보시기에는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주의성이 주로 나타나는 경우에는 들은 말을 잘 기억 못하고 잘 잊어버리고 자주 멍한 상태가 있고, 혼자 생각이 잘 빠지게 되고 또 주변 자극에 있어도 반응이 늦은 그런 양상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 같은 것들이 있을까요? 얼핏 보기엔 모른다고 하셨는데 그 부주의성을 조금 더 주의 깊게 볼 수 있는 어떤 사례라던가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 학교 수업 시간에 보면은 이제
깨어는 있는데 이렇게 멍해 보이는, 예. 그러니까 집중이 안 되는 양상을 보이게 되고 들은 얘기를 자꾸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알려줘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해야 될 걸 잘 잊어버리기도 하고, 근데 자기 혼자 생각에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주변에서 뭘 말을 하거나 어떤 자극을 줬을 때 놓치는 거죠. 깜빡깜빡 놓치고 네. 반응이 늦게 되고 그런 양상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또 이 조용한 ADHD도 있겠지만 이 새학기 증후군이라는 증상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부모 입장에서는 ADHD 그리고 새학기 증후군을 조금 혼동하기 쉽다고 하는데 어떻게 좀 차이점이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사실 신학기 초에는 일시적인 적응이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뭐 불안감이라든가 산만함, 예민도 증가 등 다양한 양상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시간이 지남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시간이 지났을 때 학교에 대한 적응이 증가하게 되면 이런 문제들이 서서히 줄면서 이제 해소가 됩니다. 그런데 그 부주의성, 충동성, 과잉행동 이런 양상들이 학기 중반을 지나도록 지속이 되고 강도가 줄지 않는다. 그러면 ADHD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이런 경우에는 그 이전 학년에서도 유사한 어려움을 계속 보였던 경우가 많습니다. 예. 특히나 선생님들의 관찰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또 ADHD 치료약이 아이의 뭐 성장을 방해한다라던가 어쨌든 산만한 그런 부분들을 없애기 때문에 뭐 공부 알약이다 뭐 이런 소문도 있던데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 약물 치료 초반에는 이제 식욕 감소 부작용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어떤 영향을 받을 수가 있는데 2, 3년 장기 경과 연구를 보면 성장에 대한 영향은 거의 없는 것으로 지금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근데 또한 이제 약물 치료가 뇌 기능을 개선시켜서 뇌 활성이 이제 증가되기 때문에 그 ADHD 증상으로 인해서 학업 기능 저하가 있는 경우에는 치료 이후에 이런 도움을 받아서 학업 기능이 개선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학업 기능 증진을 주 목적으로 다른 건 아무것도 없는데 그걸 주 목적으로 ADHD의 약물 치료를 하지는 않습니다. 네, 뭐 말씀 듣고 보니까 뭐 부모님들이라든가 교사들이 좀 선생님들이 아이들의 정신 건강을 조금 더 좀 면밀하게 살펴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아이들의 정신 건강을 위해서 부모가 해주면 좋은 것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게 어떤 자녀분의 어떤 행동 변화를 잘 관찰하는 게 필요합니다. 특히 이제 학령기에서는 학교 적응 여부, 학교에서의 생활 이런 거를 잘 보고 또 수시로 어떤 학교하고 교류하는 것이 도움이 되실 수가 있겠고요. 네. 또 하나는 가정에서는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게 대화를 많이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수시로 그런 대화의 시간을 갖다 보면 더 많은 걸 파악하실 수가 있고 이런 과정 중에서 혹시 어떤 조금 어려움이 좀 있겠다 그런 게 좀 경험이 되시면 어떤 부정확한 정보에 의지하기보다는 조금 더 올바른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무엇보다 좀 지속적인 관심, 꾸준한 대화,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부분인데 우리가 좀 놓치고 있는 부분에 좀 더 집중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한소아청소년 정신의학회 정유숙 이사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뭐 치료도 가능한 질환이라고 하니까요. 조기에 어른들의 관심과 관찰로 발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칫 이 부정확한 정보에 의지했다가 더 병을 키울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예. 조금 증상이 있는 것 같으면 빨리 병원을 찾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